오늘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지향 문구의 그 실제적인 모습이 반대자 탄압을 하는 그 독재법이다라는 근거를 사례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적지향 차별금지 문구 또는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문구, 이거는 문자적 표현만으로는 그 무서운 자유박탈적 독재성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구를 보면 잘 몰라요. 근데 법의 실체는 뭐로 하느냐? 구체적으로 그 법이 적용됐을 때 어떤 행위를 처벌하는지, 규제하는지 그걸 봐야 그 법의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성적지향 차별금지 문구가 빠지면은 동성애자나 이런 분들이 인권을 차별을 보호할 길이 없다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구가 없어도요, 고용상의 부당한 처분, 불이익을 당하면은 동성애자라는 것이 불이익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동법상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법적으로 보호되고, 또 모욕이라든지 명예훼손을 당하면 형법상 다 보호가 됩니다. 모욕 명예훼손죄로. 그리고 뭐 시설 이용이라든지 교육 이런 것들을 금지시킬 때 또 공급 거부하고 이러면은 그 정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관계법에 의해서 또는 불법행위에 의해서 충분히 보장받습니다. 이 성적지향 차별금지 문구가 없어도 보장받는다. 이걸 지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성적지향 차별금지 문구가 도입된 그 국가들에서 어떨 때 이 문구가 동원되는지 사례를 보면 압니다. 대표적인 게 2013년 영국의 노상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를 큰 소리로 한 토니 모아노 목사가 이 문구 위반으로, 이 문구가 들어있던 공공질서법 위반으로 체포구금 조사받습니다. 노상 설교가 금지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언론, 진보 언론에서 가짜뉴스다, 차별금지법 위반이 아니고 큰 소리로 외치기 위협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처벌받은 것이지 동성애 반대 때문에 처벌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공공질서법 위반은 맞지만 그 안에 차별금지법 위반구를 위반한 거고, 큰 소리로 말한 것도 맞지만 큰 소리로 응원한 사람들 잡아가지 않고 반대 설교를 한 사람을 잡아갔기 때문에 언론의 가짜뉴스 주장은 그게 가짜뉴스입니다. 실제로는 동성애 반대 설교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혹시 큰 소리로 위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조용한 목소리로 혹시 소리 내지 않고 반대한 사람을 처벌한 사례가 있는가 찾아봤는데 있습니다. 2002년 영국에서 해리 해먼드라는 분이 목소리를 안 내고 동성애 반대 편말 갖고 있다가 역시 수백 파운드 처벌받습니다. 이 문구 위반으로. 그랬더니 이제 이걸 교회 안에서 반대하면 안 잡아가고 공공장소에서 불편하게 반대하니까 잡아간다, 이래서 교회 안에서 이번 문구 위반으로 처벌한 사례를 찾았는데 그게 2003년 스웨덴의 아케 그린 목사입니다. 자기 회중에게 교회 내에서 설교하다가 이 법 위반으로 기소돼서 징역형을 선고받아서 고법까지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에 가서야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동성결혼 축하 케이크라는 것을 제작을 요청했는데 그냥 케이크를 하면 괜찮은데 거기다가 동성결혼을 축하한다, 이 글자를 써달라고 해서 성경을 믿는 빵집 주인이 이것을 거절하죠. 이 거절하는 것이 차벌이냐에 대해서 역시 미국에서 두 사례가 있었는데 다 유죄 판결 받고 올라가다가 주의 대법원까지, 연방 대법원에 가서야 무죄 판결을 받을 정도였는데 그것도 역시 이 문구입니다. 동성애 탈출하고 싶습니다. 상담한 의사와 상담사들 자격 박탈하는 근거가 이번 문구 위반입니다. 그리고 동성 부부의 입양을 거절한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그
그 고아, 입양 기간 이런 사람들 다 취소돼요. 또 동성에 대한 결혼 동성애자들에 대한 입학을 불허한 그런 그 기독교 권학 이념을 가진 학교도 입학이 취소되고, 또 동성애에 대해서 위험성을 알린 교사들, 교수들에 대해서 징계와 경고를 먹고, 또 회사 내에서 대화 과정에서 동성애 반대 의견을 얘기하는 직원들이 징계에 회부되는 것들이 다 이문구 위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수없이 많은데요. 실제 사례를 보면은 뭐 동성애자들의 취업 보호, 인권 보호 이게 아니고요. 반대자들을 공격하는데, 반대 행위를 못하게 하는데 집중돼 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차별금지법구가 없어서 처벌받으신 분은 없는데, 국가인권법상 이게 차별이다라고 규정하는 거에는 뭐가 있냐면은 해외 사례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비정상으로 표현하는 상담도 차별이라는 것이고, 동성애를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 있다라고 다루는 사례들도 다 차별 사례라는 보고서를 채택했고, 대표적으로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 기자협회가 만든 인권보도 준칙에서도 부정적 비사의 보도를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모든 학술대회에서 동성애 반대 견해를 표명하는 행위를 다 차별로 규정합니다. 다음 해 때 국가인권위법이 동성애 옹호 활동과 반대자 억압 활동을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적지향 차별금지 문구가 반대자 탄압에 주목적이 있다, 거기에 가장 많이 적용된다라는 것은 국내외 수많은 사례에서 입증되는,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그럼 이러한 실체를 알고 이 법이 도입되냐? 제 첫 기회에도 얘기했지만 2001년 도입 당시에 동성애자로 자신을 밝힌 사람이 방송 출연이 많이 줄어들자 이런 걸 막겠다는 목적으로만 도입된 거로 심의록에 나와 있어요. 이 법안 심의록에는 이 법 도입되면은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 의견, 윤리적, 양심적 또는 신앙적 반대는 다 침해다라고 보는 사례가 일체 설명이 안 됩니다. 이 법을 주도한 발언을, 이 법안을 입안을 주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핵심 분들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했어야죠. 근데 설명 안 하니까 이게 반대자 탄압인 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또 국민들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냥 뭐 반대자 탄압이 아니라 그냥 동성애자 보호하는 법인 줄 알고 모른 채 그 당시에 2001년에 지금보다도 훨씬 더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강할 때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국회의원 대다수가 반대하는데, 그럼 반대하는 국민들을 다 범법자를 모는 법을 실체를 알았다면 이 법이 통과가 안 될 것이 분명했죠. 마땅히 설명할 걸 안 해서 상대방의 착오를 그대로 이용하는 방법을 묵시적 기망의 방법이다. 이것도 사기의 한 방법이에요. 국가인권위법이 제정될 때 국회와 국민들에게 사기친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은 태생부터 거짓으로 들어온 법이에요. 들어오고 나서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실체를 알았어요. 국내외 사례를 통해서.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법이 아니에요. 지금 과반의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이 반대합니다. 그럼 반대자들을 다 범법자로 모는 법인데 이 법은 반드시 삭제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올 때부터 속인 법, 태생부터 기망적인 법, 지금 진정한 과반의 국민의사에 반하는 법이 성적지향 차별금지 문구이기 때문에 이제 이 법은 국회에서 이 삭제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이번에 반드시 삭제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2001년 충분한 수구 없이 사실 수치조 입법부에 국회가 속아서 통과시킨 이 동성애 독재법을 이것을 바로잡는 역사 앞에 잘못을 시정하는 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성적지향 차별금지 문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전체주의적 독재성과 국민들을 범법자로 무는 무서운 법, 이 조항 삭제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